네, 안녕하십니까. 중고 오토바이 점검 서비스 중검단입니다. 소비자분들께서 거래를 하실 때 궁금하셨던 분들이 또 워낙 많으셔서 점검자였었을 때 라이더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분들의 그런 피드백을 대중들에게 좀 많이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슈도 많아서 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좀 안내를 24년 들어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오토바이 시장 규모부터 여러 가지 사고, 사기 그런 방지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24년도 시즌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즌에 맞춰 가지고 또 어떤 상황에서 라이더분들이 어떤 즐거운 라이프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신차, 중고차로 크게 나누게 있죠. 보통 탈 수 있는 거, 폐차는 제외하고 신차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통계청이라든가 이제 수입 무역하시는 분들이 통계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하면은 10만 대를 약간 웃돌고 계시네요. 현재 시즌 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0만 대를 약간 웃도는 수준. 코로나 때는 조금 더 늘어난 부분들이 있지만 보통 10만 대 이상을 보고 있고요. 중고 오토바이는 중고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바퀴 이상 되는 그런 차들이 보통 중고차 시장의 한 반, 중고차는 2배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추산하기로는 중고 오토바이는 한 20만 대 이상 현재 운행하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기준으로 그렇게 시장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시즌, 비시즌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사실상 맞습니다. 시즌, 비시즌을 나눌 때 보통 봄, 가을까지가 시즌, 날씨가 찬바람이 불을 때가 이제 비시즌이 가까운데 요즘에는 날씨가 비가 오거나 할 때 여름 때 장마철 때도 사실은 비시즌이거든요. 그땐 타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오토바이 정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때는 이제 매출이 좀 감소하는 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보통 계절로 따졌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봄, 가을 시즌, 장마철 제외, 그리고 겨울철, 지금이죠. 보통 11월 말서부터 1월 초까지 이럴 때가 이제 비시즌이라고 볼 수 있고, 시즌은 조금은 최근 들어선 바뀌었는데 한 명절을 넘어서서 6월 장마철 전까지, 그러니까 가장 좀 이렇게 바쁜 그런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시즌 좀 짧죠. 가을 시즌이 이제 9월 초서부터 10월 말까지 이제 보통 가을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기후적으로도 사이가 좋고 눈이나 비 같은 것도 계절적으로 좀 덜하고 또 온도도 라이딩 할 때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하지 않았을 때 사실 오토바이 타기가 정말 좋거든요. 너무 더워도 오토바이 타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자체 열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즌, 비시즌을 생각하시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토바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장이 이제 중고 오토바이하고 신차 시장이 있는데 저희들은 신차보다는 중고차 위주로 판매를 하고 또 점검을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중고차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중고차는 크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 또 온라인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자기 지역에서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보통 매장에서 센터 상사라기도 하고, 대구 지역 쪽에서는 이렇게 직접 물건을 보고 오프라인에서 판매 업체의 설명을 듣고 구매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대신 센터나 상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비를 해놓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사는 거는 온라인보다 약간 더 비싼 추세는 있습니다. 왜냐면 정비한 부분도 있고
관리 부분, 그다음에 뭐 이제 세금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온라인 개인 거래보다는 약간 가격이 높다. 그 대신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센터들은 정비를 해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개인들 거보다는 좀 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안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혹시라도 이제 저마다 센터들이 이제 워런티라든가 AS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입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AS 기준이라든가 워런티는 어디까지 어떤 부품 어느 걸 해주냐 그런 것도 좀 확인해서 약속을 받는 게 좋죠. 그런 계약서 같은 거 쓰실 때 오프라인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은 좀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온라인은 이제 좀 더 훨씬 많은 매물을 볼 수 있죠. 굉장히 같은 기종이라도 연식, 키로수, 관리, 튜닝, 뭐 파츠를 어떻게 만들어놨고 그 본인 니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을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온라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경쟁이 좀 붙기도 하거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거리가 멀고 또 시간이 안 나서 못 보는 경우가 많아서 화물 거래를 많이 하는데, 화물 거래 사기를 잘 피해 가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죠. 심지어는 아예 물건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인터넷상으로는 뭐 포샵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 판매자 물건을 긁어와서 내가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사기의 한 50% 이상은 그런 이제 화물 거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가장 리스크는 크다. 그 대신 물건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눈요기 할 것도 아이쇼핑 하는 것도 정말 좋거든요. 시세 같은 것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많은 매물 볼 수 있는 게 팟소, 그리고 바투메, 뭐 저희 중고나라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번개장터, 중고나라에 있는데 각각 이 온라인 사이트들은 또 저마다 특색 개성이 다 달라요. 그 팟소들은 업체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고 좀 더 빅바이크 위주로 조금 올드보이들이 사신 분들이 좀 많이 이제 그쪽에 접속하는 경우고, 바투메 같은 건 이제 바투메는 바이크 튜닝 매니아의 줄임말인데 비교적 신규 가입자들, 신규로 또 오토바이를 입문하시는 분들, 흔히 얘기해 바리니 같은 뭐 그런 계급들도 있어요. 거기 활동 지수에 따라서 계급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카페가 있고요.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리고 번개장터라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CC라든가 가격대가 낮은, 그러면서 근데 거래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여기도 허위 매물하고 업체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뭐랄까 좀 액티비티한데 리스크는 좀 크다. 중고나라는 전통적인 원래 강자였는데 중고나라가 업체도 유료화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제재 사항도 많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요즘엔 그 웹보다 어플로 이제 옮겨가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많이 상당히 약화됐다. 온라인에서는 보통 대표적인 게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온라인에 검색해 보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바이크예요. 내가 타고 싶었던 거고 내가 원하는 튜닝 같은 것도 적절하게 돼 있고 가격도 좋은 것 같아.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사려고 판매자분 뭐 판매글에 있는 내용 것도 검색한 다음에 연락을 했을 때 어떻게 사야 되냐,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직접 내가 시간 냈고 발품 팔아서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서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못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친구랑 갈 수도 있고 그냥 배짱으로 가서서 물건을 확인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많은 리스크가 큰 화물 거래, 판매자님을 믿고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좋은 물건만 와주세요. 약간 이제 운에 맡기는 경우죠. 그래서 화물 거래 이제 용달을 불러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제 확인하고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검단 같은 이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뭐 내가 서울에 사는데 물건이 부산에 있으면 부산 점검업체에서 물건 정보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받고 나서 구매 선택에 따라 가지고 뭐 용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렇게 이제 온라인 물건들을 뭐 이런 방법으로 구매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가 큰 화물 거래에 대해서 조금 많이 거래도 하니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물 거래가 이제 거래가 좀 많고 리스크가 커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물 거래는 일단은 그 판매자분이 계시면 그 구매자분이 이제 컨택을 해야겠죠.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갖고 본인 매물이 마음에 든다, 구입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실간이 언제 정도 되냐, 화물차를 수배를 하고 뭐 가격적인 것도 조금 뭐 절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한 다음에 날짜를 정하게 되죠. 거래 날짜를. 예, 그래서 이제 판매자분들도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언제 정도의 시간 용달 잡으려는 게 가능하냐, 뭐 그렇게 해서 가격적인 얘기도 어느 정도 되고, 용달도 언제 배치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화물거래 포인트는 화물 기사님을 부르는데, 화물 기사님을 뭐 온라인 검색하면 나와요. 뭐 그 전화번호라든가 오토바이 용달만 검색해도 납니다. 네이버 같은 데다가. 이거는 구매자님이 부르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매자님은 그 용달 기사님한테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불러야지 나한테 그 역할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지불하니까. 그래서 서류 기본적인 것도 요즘에 기사님들이 해주시거든요. 물건 같은 거 출자 육안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바이크를 상차를 한다고 했을 때 잔금을 주는 방식이죠. 그 전에 뭐 계약금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겠지만, 바이크하고 오토바이 서류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하고 용달 기사님한테 보고 나고 나서 직접 판매자님이랑 만났다고 하고, 판매자님이 이제 어떤 서류를 줬다고 기사님이 차대보로 이런 걸 뭐 기본적으로 오토바이가 얘 있네요. 뭐 요즘에 친절한 기사님은 뭐 바이크 상차 사진, 뭐 서류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얻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상 없다가 하면 돈 지불하고 받는데, 이제 뭐 용달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오토바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용달만 전문가시지, 보통 이제 상태 같은 거를 이제 잘 모르시고 물건 봤는데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 멀쩡했는데 받고 나서 완전히 뭐 완전 안 좋은 거예요. 뭐 심하면 뭐 쇼바도 터지고, 뭐 밑에 엔진 오일 줄줄 새고, 겉으로 봤을 때 카바리 깨끗했는데 안에 좀 보니까 어디가 부서져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요.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판매자의 양심에 맡기든가. 근데 이제 안 좋은 판매자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이게 화물거래거든. 화물거래. 예. 안 보고서 거래하는 거. 심지어 물건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물거래의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판매자가 용달을 자기가 아는 업체, 뭐 자기가 아는 업체가 더 싸다, 뭐가 더 좋다, 뭐 아니면 무료로 해주겠다, 대신 내가 용달을 부리겠다, 이런 별 이상한 이유를 대갖고 판매자가 용달을 부른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매자님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지고 하는 경우에 위험부담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진다. 아예 오토바이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예, 판매자하고 용달기에서 짜는 거, 또는 판매자가 1인 2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런 낌새가 있다, 뭐 내가 용달을 불러주겠다, 친절함을 가장해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죠. 예, 낫습니다. 아예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 너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가격에 오토바이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주는 것 같은데 좋아 보이고, 뭐 어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보통 작은 이익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용달 리스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매자가 불러야 된다. 판매자님이 용달 부르는 건 일단 제지를 해야 된다. 사진 같은 거라든가 계좌번호, 서류랑 일치하는 여부도 기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용달 거래는 필수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